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보선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네네. 이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난 지진인데요. 규모가 6.2에 달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에 움브리아주 노르차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집계로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서 건물 또는 다리가 무너졌고요. 그리고 아직 100여 명 정도가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움브리아주와 라치오주, 마르케주 등 3개 주가 경계선을 맞댄 산골 마을에 이 피해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몰되어 있고요. 또 현장 접근이 힘들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지에서 116km 떨어진 수도 로마에서도 건물이 20여 초간 흔들리는 등 큰 진동이 감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재난당국은 지진 발생 이후 4시간에 걸쳐서 60차례 여진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지진이 가장 잦은 지역으로 나폴리 인근 베수비오 화산과 시칠리아 섬의 에트나 화산은 현재 계속 활동 중입니다. 네, 정말 빠른 복구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좀 기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 태국에서요, 또 연쇄 폭발 사건이 일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명 관광지를 겨냥해서 연쇄 폭탄 공격이 발생했죠, 태국에서. 네. 그런데 또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적어도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은 어젯밤 10시 40분쯤에 태국 남부 빠따니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20분 간격으로 차량에 설치된 폭탄이 잇따라 터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폭탄은 호텔 주차장과 입구에서 연이어 터졌고 사상자는 모두 태국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태국에서는 지난 11일과 12일 남서부 7개 주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14차례 폭발과 5차례 방화 사건이 일어나서 적어도 4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쏘고한 사제 폭발물 등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국경지대에서 활동해온 이슬람계 분리주의 무장 세력이 테러의 배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이 해외에 사건 사고 많은데요. 호주에서는 또 이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애꿎은 여행객들이 피해를 봤네요. 네, 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호주 북동부의 한 여행자 숙소에서 어젯밤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아랍어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흉기를 휘둘러서 1명이 숨지고 남성 2명이 다쳤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타운스빌의 한 여행자 숙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 29살 프랑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21살 영국인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체포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이 남성은 당시 현장에서 숙소에 개 1마리도 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1년 기간의 여행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IS와 연결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에 시드니 도심의 한 카페에서 이슬람 성직자를 자처한 남성이 20명을 붙잡고 17시간의 인질극을 벌이다가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페 매니저 1명과 손님 1명도 숨졌죠. 또 지난해에서는 15살 소년이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찰청 앞에서 민간인 직원을 총으로 쏴 살해한 뒤에 경찰과 규정 끝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보죠. 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 통화 스와프가 중단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게 재개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소타로 일본 재무상은 한일 양국의 통화 스와프 협정에 대해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필요 없다고 해서 끝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소 재무상은 오늘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01년에 외환위기 시에 최대 700억 달러를 융통하기로 하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8월에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그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협정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해 2월에 협정이 끝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이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 올드보이,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영화 100선에 뽑혔네요. 네, 30위에 올랐습니다. BBC가 전 세계 36개 나라의 비평가 177명이 선정한 21세기를 대표하는 100대 영화 명단에서 우리 한국 영화는 30위에 올드보이,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 66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멀홀랜드 드라이브이고 2위는 왕자웨이 감독의 화양연화, 3위는 폴 토머스 앤더슨의 There Will Be Blood, 그리고 4위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zen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그 위대한 영화 100선에는 영어로 된 작품이 57편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어 13편, 스페인어 4편, 그리고 중국어, 헝가리어, 태국어가 각각 3편씩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 대선 궁금한데요. 이 힐러리와 트럼프 간의 지지율 격차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네, 계속 거의 비슷합니다. 그 대선 캠프 수뇌부 개편, 그리고 인종차별 발언의 철회 등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평균 10%포인트 정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방송이 지난 15일부터 7일간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힐러리는 50%, 트럼프는 42%를 각각 얻었습니다. 또 로이터의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45%의 지지율로 33%에 그친 트럼프를 1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평균 지지율 조사에서는 힐러리가 47%고 트럼프가 41.5%의 지지율을 획득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황보선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들어서 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야권 인사들의 회동이 잦아지고 있죠. 이른바 제3지대 정계 개편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국민의당에서는 제3지대 세판론도 꽤 활발하게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손학규 전 고문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전해숙 의원 연결해서 전당대회 등 당내 상황과 함께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해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원님, 언론에서요. 네. 손학규계 이렇게 분류하던데 네. 맞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손학규 전 대표와 친한 사람이라고요. 아, 그럼 이제 친하신 것도 맞고. 예, 전 손학규계. 정세균 대표하고도 친하기 때문에 네. 저 국회의장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정세균 캐라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만드세요. 노무현계도 되고요. 아, 김대중 대통령 만드세요. 김조신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혹시 전 의원님 모든 계를 다 이제 언급해 주셨으니까. 네. 문재인계로는 분류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를 도와드렸습니다. 아, 지난 대선 때. 당대표 때. 아, 당대표 시절에. 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군데 다 걸려 계신데요. 예. 자, 오늘 이슈 하나 여쭤볼게요.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예. 그렇다면 그 시기를 좀 예측하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야권 분열되어서는 정권 교체가 다 힘든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을 되찾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이 요즘 굉장히 절실해요. 네. 사는 것이 힘들어서요. 그래서 손학규 전 고문 같은 지도자가 정계 복귀를 내서 우리 야당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요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네네.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벼가 이겨서 추수하게 되는 것처럼 네. 지금이 그렇게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치적 가을인가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가을인가요? 올 가을에 복귀하실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가을로 보고 계시군요. 네. 자, 오늘 그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끝났는데요. 네. 김종인 대표가 일전에 네. 새누리당은 친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친노로 간다면 중간지대에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손 전 고문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느 특정 계파로만 네. 그 뭉치면 당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거는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분께서 중간 지점에서 예리하게 보시는 분이거든요. 아하.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제3지대 정계 개편 필요성과 가능성, 의원님도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필요하다. 그럼 정계 복귀한 이후에 손 전 고문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까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세판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우리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정권을 되찾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양극화가 심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의 세판짜기는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된다는 그런 뺄셈의 정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오히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큰 틀의 대통합, 덧셈의 정치가 세판짜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합, 덧셈의 네. 정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요즘에 국민의당에서 손 전 고문을 향해서 아주 강한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손 전 고문이 국민의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도 아니고 국민의당 쪽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하.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신데 네. 양 두 야당 모두 아닐 것이다. 예. 네, 자, 현재 네. 시스템에서는 그분이 설 자리는 저는 별로 없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 내에 네. 설 자리는 없다. 네. 오는 27일경에요. 네. 전남 목포에서 네. 이 손학규 전 상임 고문과 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네.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이날이 마침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걸로 예측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할 것 같고요. 네. 다만 박지원 원내대표도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시죠. 네. 예, 그런데 국민의당만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네. 더불어민주당만으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같은 당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네. 이 나눔의 정치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리 새누리당이 실수를 한다 해도 야당이 하나가 되지 않고는 네. 저희들이 정권을 되찾아오기는 힘든다는 그런 대명제하에서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8월 중순께요.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진으로 찾아가서 네, 이 두 분이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박원순 시장하고도 친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분위기였는지 들으셨어요? 제가 두 분이 나눈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고 계시지만 밝힐 수 없으신 거군요. 네. 자, 이제 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요. 네, 지금 세간의 분석은 이 추미애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 손 전 고문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은데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근데 추미애 의원님이 네. 어느 계파를 등에 업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아, 그러면 특별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특정 계파가 이 당을 장악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는 저는 지금 현재 나온 후보 누구도 네.
특정 계파를 등에 업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분들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누가 되었기 때문에 손정 고문이 뭐 이렇게 어디로 올 수 없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어느 당으로 와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야권의 이 나누어진 야권이 통합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 대전제 하에 그것을 가슴 아파하는 상황에서 그분의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네네. 뭐 어떤 이 당이다 저 당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부터 그러면 드렸습니다. 예. 야권의 분열 구도 때문에 특정 정당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구냐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가요, 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언론이나 세간에서 네. 많이 또 이제 도로 친문당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네. 이 개파 프레임, 특히 네. 패권 프레임으로 더 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럼 전 의원님도 같은 맥락이십니까? 전해철 위원장이 훌륭한 분인데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도 아마 그렇게 행동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하. 사실은 지금 이제 전국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이렇게 뽑힌 분들이 다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네. 저는 균형 잡히게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정 어디에 치우치면 당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친노 프레임으로 이 당이 쪼개지고 이랬다는 것을 그분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균형 잡히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 프레임 속에서 본인이 못 벗어났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해철 위원장께서도 그런 소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막을 내린 비상대책위원회. 네. 사실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이제 친노 혹은 친문 진영과 부딪히는 양상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종인 대표의 지난 7개월 전 의원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김종인 대표를 뭐 깊이 있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네. 짧게 봤지만 대단한 분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거의 파산 직전에 난파선 같은 네.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구도를 잡아가셨거든요. 네네. 구도를 잡아가시고 다 거기에서 저희 당이 그래도 의석을 다수당으로 자리 잡게 네네. 해주신 분은 김종인 대표고요. 또 이분이 굉장히 메시지가 간결하면서 전달력이 있으세요. 네. 예, 그리고 균형 잡힌 그런 포지션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노예하고 역시 오래 정치를 하신 분답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대표께서는 본인한테 맡겨줬으면 본인이 이끌어가게 놔뒀으면 좋겠는데 대선 주자들이 또 대선 주자 나름대로 또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본인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진노가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최근 현안을 좀 여쭤보면요. 네. 지금 이제 사드 문제 뜨거운 쟁점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김종인 대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잖아요. 네. 그럼 차기 지도부 당대표가 새로 정상적으로 들어서면 네. 이 사드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전략적 모호성이라기보다도 김종인 대표 말씀에는 미국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네. 중국은 우리의 경제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상당히 나름대로 분석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야당이 누가 들었어도 우리 국민의 생존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거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서는 야당에 누가 들어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도 김종인 전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계속 이 당내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시고요. 예. 네. 아니, 저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셔야 된다. 예. 네. 왜냐하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후보 시절에 네.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네.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경제민주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분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경제민주화만이 국민들의 살 길이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 네. 우리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분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으로 저희 당이 밀고 나갔을 때 네. 저희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소리가 좀 울리지. 내가 살아서 당신 장까지 왔거든. 내가 누구냐고? 당신이 아까 마신 닥터캡슐! 더 강력해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라고 하지. 자, 얘들아. 프로바이오틱스 비엘로포가 당신의 건강을 지킨다. 지켜주니까 프로텍트.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 원금 500만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